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개신교 양대 교단이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총회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원래 이 총회가 본래는 한 사나흘씩 진행이 되던 거래요. 네. 근데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가지고 반나절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수십 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많이 연기되는 바람에 이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 판정도 미뤄지게 돼서 이번엔 네.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저희는 월요일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400분 가까운 분들께서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 네.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네, 저희가 그것 나누고 때문에 계세요. 갑자기 나이 인증하고 서로 몇 살이었는지 다시 예. 막 확인하고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보다 노재필 기자는 나이가 어립니다. 예. 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조금만 생각하시든 낮춰주세요. 그것보다 어립니다. 아, 네. JR팡님이 특히나 노재필 기자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DIK님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기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라이시스님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어요. 항상 들어오셔서 저희가 프로필 사진을 알고 있는데 오, 멋진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셨어요. 사남매 복숭아 마봉춘 만세 하셨어요. 네. 임다지님은 지금 타 방송사 구독을 해달라고 하고 계시는데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예. 돼요. MBC도 구독 부탁드려요. 네, 같이 해요. 네. 아니, 네. 그래도 반갑다고 해주시니까 저희도 고맙네요. 네, 20 나왔어요. 20 덩계 주인님. 좀 많이 내리셨다. 예.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오시면 또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월요일 고정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 짚어보는 아재 정치 시간입니다.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기 나이 얘기하다가요. 김민호 아나운서 태어나신 게 뭐 몇 년인데요. 예, 예. 그때 제가 석사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은 건지 김민호 아나운서가 어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그럼요. 방송입니다. 저는. 네. 네. 딱딱 계단식으로 지금 나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단히 너무 급하게 경사가 좀 갑자기 있지만 급경사가 어디선가 급경사가 있어요. 착착착 올라가고 예. 있네요. 급경사가 네. 있어요. 어디서. 네. 네. 자, 오늘은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이 가족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3천억 원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어요. 계산법 따라 좀 다른데 이것저것 다 해서 3천억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 2천억 된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1,000억쯤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죠. 네. 오늘 그래서, 오후에 기자회견이 네, 있었잖아요. 기자회견 2시부터 했는데 네. 박덕흠 의원 이제 국토교통위원 뭐 간사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갔죠. 네. 환경노동위원 갔는데 오늘 하여튼 그런 논란에 대해서 건설업 하던 분이죠. 건설업 하던 분이고 전문건설업인 협회 뭐 회장도 하고 그래서 네.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네. 이분이 박덕흠 의원이 그런 이제 그 저희 뭐 MBC 탐사보도 스테이트 네, 보도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언론에 취재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요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다 그 경쟁 입찰에 정당하게 들어가서 입찰해서 받은 공사고 오히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다음에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자기 관련 가족 회사들이 수주가 줄었다. 아들 회사 수주도 줄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또 뭐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400억 이상의 그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게 다 직권 남용 등이다 해서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그때 살아계실 때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불법하게 공사를 줬겠느냐 뭐 이런저런 반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배임 혐의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혐의 그다음에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뭐 신기술을 왜 안 쓰냐고 질의해가지고 결국 그다음 이 질문을 그 질의를 한 다음에 서울시가
그 신기술을 갖고 있는 자기 아들 회사에 공사를 줘서 뭐 몇백억, 뭐 몇십억 기술료를 받았다. 기술료.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또 뭐 그 신기술 갖고 있는 그 건설업자들이 이런 이걸 써주지 않는데 아무데서도 그런 뭐 민원 받아들여가지고 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뭐 관련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다 부인했죠.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해 충돌이 명확한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국토교통위원을 할 수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건설업을 하신 국회의원이고 아직도 가족들이 뭐 주식은 백지짓하겠지만 아들부터 측근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다 좋다. 경쟁입찰로 받았다고 다 좋다.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이해관계가 이렇게 딱 맞물리는 국토교통위원을 했느냐. 게다가 간사까지. 간사까지도 2년하고. 네. 그 부분은 일단 법에 지금 미비가 있죠. 이해 충돌을 막는 법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죠,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법들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싫어하고 법을 만드는 게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정치를 해서 국회에 됐는데 그러면 방송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전문성을 살리는 그렇죠. 이게 문제고. 전문성을 위해서 영입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정작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관에 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그런 논란이 문제들이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이제 있어요. 어느 그래서, 정도까지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것인가. 뭐 2년 안에는 안 된다. 아니면 뭐 자기가 한 사실을 다 신고하고 뭐 가족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다 신고하고 뭐 재척하고 이런 규정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핑계로 지금 의원들이 대부분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행동 반경을 좀 옥죄잖아요. 그 김영란법 때도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렇게 문제를 삼아갖고 해서 다 그렇죠. 빠져나간 게 네네네. 국회의원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받았고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일인데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그렇죠. 지역구에서 네. 이런 사람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하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 이렇게 범법행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빠져나갔는데요. 그런 저런 면이 있죠. 그래서 빠졌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 법들이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법을 냈어요. 정부에 네네. 계류돼 있는데 이런 법들이 없으니까 제대로 지금 통제가 안 되죠. 그리고 저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고 자기 회사 이해를 대변하고 뭐 이런 것들 위험이 있는데 그게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못이 있는 게 그냥 눈 감아 증거일 수도 있고 그냥 저건 뭐지 그러면서 그냥 껄끄러우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뭐 건설사 이게 대표나는 회장 출신이 간사까지 맡아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잖아요. 있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네네.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저. 근데 이 와중에 박덕흠 의원이 입찰비리 3번 걸리면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법안을 네. 앞장서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도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 취재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법이 건설회사들이 입찰 담합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년 동안 3번만 10년이란 기간에 긴 기간에 3번만 걸리면 아웃 네. 삼진 아웃이었는데 박덕흠 의원이 처음에 막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 6년에 3번 걸리는 거 하자 더 그러면 6년에 3번 하면은 거의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 법이 그렇게 하고 통과는 됐는데 거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통과가 돼서 여태 걸린 기업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박덕흠 의원이 앞장서서 막았대요. 그때 그 속기록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업체 건설회사 이익을 아주 앞장서 대변한 거죠. 입찰 담합이 사실은 입찰 담합을 못 막으면 건설업자들이 더 공사를 비싸게 따가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세금이 더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업체 이익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변한 거죠. 저 경우는. 그걸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게 충돌이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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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태에 대해서 뭐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뭐 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을 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랬는데 그 약간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좀 이렇게 중진들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 파악을 먼저 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뭐 김원걸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민주당 의원들 물타는 역공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정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지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너무나 좀 심각하니까 조사라도 해갖고 빨리 처리합시다. 이런 주장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결국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지니까 박덕흠 의원 뭐 이게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조사한 다음에 봅시다. 이런 네. 것을 조금 한 발은 나갔는데 중진들은 뭐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런 게 있고 이거 민주당한테 말리는 겁니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초선 의원들이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야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은 서로 여야끼리 정쟁의 차원에서 또 정치적 경쟁자니까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뭐 그쵸. 비판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건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에서 봐야죠. 이게 여론이 어떨지. 네, 네. 하여튼 조사는 한답니다. 예. 이 와중에 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이 재산 문제가 심상치 않은데 사실 해명도 안 하잖아요. 5억 원 빌려주고 잊어버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돈 좀- 아우, 돈이 엄청 돈을 많은 좀 것 가서 같아요. 빌리고 싶어요. 뭐 당 차원에서 얘기는 안 나오나 보죠. 당 차원에서도 지금 그냥 어영부영 우야무야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론이 어떻게 되나 다른 게 자꾸 터져서 이제 묻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본인이 일단 얘기가 상식적으로 5억 원을 빌려주고 까먹고 남편 예금 자기 예금 뭐 해서 한 11억 까먹고 그게 100만 원도 잘 안 까먹어요 아, 사실. 그럼요. 저 10만 원도 지금 돌돌돌 떠는데. 5억 원 빌려주고 까먹고 저렇게 좋은 분이 그 빚쟁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지금 조수진의 그 의혹이 이제 번진 다음에 자기가 실수해서 잊어먹었다, 까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다른 의원들도 더하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다른 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 이제 거론했는데 그거는 살펴보니까 다 해명 가능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계산법이 틀렸다거나 네. 뭐 공시 거부했던 뭐 부모님들 재산을 이제 의원이 된다면 합쳤다거나 해서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 물을 타고 계속 그러시는데 국회의원이고 공인이고 공직자면 저 자기가 나중에 일단 자기가 최대한 조사해서 자기가 전후좌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해명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도리죠. 그게 그럼요. 공격을 먹고 세금 받아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네. 5억 근데 1억 그거 지금 까먹었어요. 이거는 흔한 좀 말로 계속 아니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 네네.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뭉개겠다고 있지.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잖아요. 뭐 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었고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이스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도 지금 어떤 조치를 네.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김원길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 3남이죠. 3남인데 사실 뭐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릴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상징성도 있죠.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네.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번에 이제 비례정당 급주할 때 거기 가서 공천을 받으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집이 세 채 분양권 한 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래서 공천 받았겠어요? 공천 못 받습니다.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도 공이 있다 그래도 근데 그걸 지금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본인한테 특히 김한정 의원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부속실장으로 그 김홍걸 의원이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뇌물 사건에 걸려서 지금 그 재판을 받았잖아요. 결국 네. 나중에 그게 막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김대중 대통령 명을 갖고 만나서 이제 이실직고를 받은 거예요. 몇십억 뇌물 받은 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쭉 하면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난다고 묻혀질 문제가 아니까 빨리 결단해야 의원직 사퇴란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동교동등 내부나 그 김대중 대통령 또 이호 여사를 같이 모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빨리 김홍걸 의원한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 이건 국민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결국 제명을 했죠. 제명을 했죠. 네. 제명을 했는데 그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동교동계 추천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이니까 범동교동계인데 읍참마속하는 쪽으로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이 뭐 그 서민 노동자들을 위하는 당이고 노동 친화 정책을 하겠다는 당이 다른 것은 다 그렇지만 일단 뭐 편법으로 자녀들한테 그렇죠. 물려준 것도 있고 네. 저게 부도가 지금 뭐 날판이죠. 그래서 망할 판인데 600명이 정리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안 내서 지금 그 고용지원금을 못 받고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지역 의원 본인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당에서인지 물어보면 다 헌납했다 자기 주식은 할 게 없다 집 한 채 박혔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안 내서 직원들이 지금 그 고용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까지 온 것은 민주당의 당의 정체성과 너무 많고 국민들 앞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목이 네. 안 쓰는 네, 얘기니까 맞습니다. 이상직 의원도 추석 전에 제명할 것 같다는 게 당 얘기예요. 그래서 제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하겠다. 단호하게 뭐 그런 얘기네요. 네.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그럼 결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공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박덕흠 의원 네. 문제 가만히 안 있겠죠. 일단 자기 살을 둘 잘라냈으니까 잘라내고 나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 한 대변인이 박덕흠 의원 결국 건설회사 영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지 않느냐고 네. 건설업 하시던 분이 국토교통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한 거 광고공사를 그렇게 많이 수주한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당당하다고 보이겠느냐. 본인은 뭐 불법을 안 했다고 그렇지만 네. 국민의 눈에 맞지 않는 거니까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막 독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을 그렇게 감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감싸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물론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당이 멍드는 거죠. 멍드는 건데 물론 아무 흠도 없는데 함부로 뭐 이렇게 박덕흠 의원이 흠이 없다면 흠이 없다면 뭐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국민 눈높이에 맞겠나? 그러니까 그 조치를 안 하면 민주당 속으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굉장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돌려서 오랜만에 대선 주자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 접전의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죠. 네. 자, 지금 뭐 계속 몇 주째 지금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그 조사가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케이스텐 리서치에서 네. 4개 회사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있어요. 지표조사 네. 같이. 이제 오늘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조사를 보면 이낙연 49%,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냥 전체를 조사하면 동률이 나왔어요. 이낙연 대표 24, 이재명 지사 24 이렇게 똑같이 지금 공동으로 거의 호각지세를 이루는 게 지금 몇 주째 그런데 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는 중도 또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게 좀 강하죠. 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하면 24대 24 이렇게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 조사는 이낙연 49, 이재명 33 그러니까 확실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게 의미는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당내에서 경선을 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는 거죠. 물론 경선 룰이 이제 뭐 전 국민 경선을 할 건지 뭐 여론조사 못 할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경선을 해서 선거인단을 꾸며서 막 200만까지 가고 막 그럴 경우에도 되게 그 역선택 우려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200만 뭐 100만 이렇게 넘으면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보면 양당 구도는 지속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저렇게 이낙연 대표 49, 이재명 지사 33 나오면 꾸준하게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네, 언급을 네. 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네. 재판에서 이기면 이제 어떤 변수가 될 지금 거라 드루킹 이거거든요. 관련 재판 지금 그쵸. 뭐 2심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혹시 뭐 유리한 증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재판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처럼 족쇄를 벗으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켜봐야 될 주자다 그러면서 일단 친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직계 그렇죠. 그룹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직계가 여러 명 있지만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 정치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분이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만약 그러면 뭐 지켜봐야 된다. 그건 이제 재판에서 이제 풀려난다는 족쇄에서 벗어난다는 전제인데 나이도 대선할 때면 55세니까 동안이라 그렇지 그렇게 뭐 나이가 적지도 않다. 동안이긴 동안이네. 이재명 지사랑 별 차이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됩니다. 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 다시 네,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다시 뭐 이렇게 컴백하신다는데 네. 정치 평론은 안 하고 네. 자기의 장기 작가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는 이제 책 비평을 하겠다. 그 전에 청춘의 독서 뭐 이런 책도 쓰고 네네. 최근에도 뭐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저자들을 이렇게 하고 책 컨텐츠 비평하는 네. 책을 자주 내잖아요, 자기. 그래서 근데 혹시 모르죠? 정치 관련 책을 비평할 수도 있으니까. 책을 비평해도 운명적으로 정치인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죠. 현실 정치는 안 하더라도 네. 본인이 현실 정치는 안 하지만 정치 비평을 시민의 권리로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정치 관련 저서를 비평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날 정치 현안 정리해 주시는 아재 기자 황혜진 아재 선임 기자. 기자와 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아. 선체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때 아닌 나이 논쟁에 대해서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나요? 예. 일단 뭐 기울기는 비슷해요. 근데 뭐 약간 좀 완만하긴 한데 완만한 이게 기분. 순서대로 나이가 제가 제일 많다는 거. 어쨌든 이 셋 중에 제일 많은 건 네. 팩트잖아요. 정신 연령은 제가 어려요. 아, 예. 거의 최연소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한 해도 20대, 과언입니다. 20대로. 오늘의 특종은 꽃채필 기자 생각보다 나이 어려. 심은정님이 8분 확보 실패라고. 아, 예. 벌써 6분이. 아, 황혜진 선임 기자의 어떤 입지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러면? 아닙니다. 그 황혜진 선배는 네. 다 쓰셔도 돼요. 아, 다 쓰셔도 되고 특권이네요. 극진히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분이 모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코로나 뉴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이제 오늘 70명 나왔는데 국내에서 지금까지 총 705명이 완치가 된 다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몸속에 이제 바이러스 찌꺼기 같은 게 남아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다시 했을 때 양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음성 판정을 받을 때도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음성 판정 받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으로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 뭐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30에서 50명 정도는 완치된 다음에 이렇게 재양성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다시 기사가 나왔는데. 감염되는 거. 양성이랑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다른 개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감염은 이제 다 나았는데 다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조금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양성 판정 받은 게 아니고 다 나았는데 다시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 접촉이 돼가지고 제가 걸린 게 재감염이죠. 감염. 재감염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걸리면 몸에 항체가 생겨서 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변이가 하도 많다 보니까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기 계속 걸리고 독감 걸리듯이. 예. 일본에 감염되신 분도 이게 네, 다르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재감염 사례는 한 5건 정도 지금 보고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재감염이 의심되는 분이 한 분 나왔어요. 20대 여성인데 이분이 3월 초에 한번 걸렸다가 한 달 뒤에 4월 초에 또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3월 초에 걸린 거는 V형이고 네. 4월은 GH형이라는 거예요. 형이 그렇죠.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을 한 번 맞아서 이제 맞더라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류 백신 다시 이런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독감 거예요. 백신 맞듯이 네네. 그래야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 뉴스도 저희가 오늘 준비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학교가 집단 감염으로 지금 비상에 걸렸는데 12명이 지금 나왔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원래 비대면으로 수업하다가 이제 대면하고 비대면 섞어서 하는 혼합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대면 수업 네. 하자마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뭐 같은 과 동아리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친구 뭐 같은 친구들이겠죠, 이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접촉면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래서 학생들은. 수백 명을 이제 접촉을 했고 지금 조사 중인데 기숙사에 있던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각자 또 고향이 달라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흩어진 상태라 거기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왔으면 아이고, 좋겠고요. 예. 그러네요. 네. 자, 오늘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큐시트에 약간 묵직한 뉴스들이 많은데 네. 오늘 탑뉴스는 사실 저희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네. 이야기로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일부 보도가 돼서 이제 기사 보신 분도 많겠지만 네.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랑 지인과의 그 통화 녹취록이 사실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내가 한 거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그 녹취록을 입수해서 이제 뭐 오늘 일부를 이제 보도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정권이 너무 서슬이 펄해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그 제보자들 다 고소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장모가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생생한 입수함과 함께 보도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 뭐 이 프리데스크 몇 번 나왔던 그 장인수 기자 그렇죠. 단독장인 장인수 기자가 또 이제 같이 리포트 하는데 그 이제 사실 도이치모터 사건이 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냐 안 지났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 장인이. 네. 장모가 하는데 장모가. 그러니까 2010년 2월 달에 이제 그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그 김건희 씨가 이제
뭐 좀 개입이 되는 그래서 10년이라고 그래요. 그 네. 50억 이상의 부당이 등을 취한 그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 10년인데 그럼 이제 우리 지금 10년 지난 거 아니에요? 2월로 계산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따져봤어요. 법조계에서 물어봤더니 그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는 그 사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나왔던 시점.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해서 이제 우리 흔히 말로 먹고 나왔을 시점.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정점에 찍혔을 때 그 시점을 보통 그 시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6개월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끝나지 거죠. 않았다. 근데 이제 고발인 조사를 이제 검찰이 5개월째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빨리 수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리포트를 할 텐데 네. 제가 장인수 기자랑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네. 오. 근데 이제 특유의 이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특종성 취재를 하고 있을 때 목소리의 톤이 살짝 달라져요. 아, 정말요? 네. 결이 근데- 다르죠. 좀 네.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선배, 예. 뭐 약간 하이한 톤인데 예, 예. 네, 오늘 이제 뭐 그 물어봤더니 이제 취재한 내용, 그다음에 녹취록이 취재한 게 좀 방대해서 그래서 아마 계속 후속 보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리데스크에 꼭 나오겠다. 아, 정말요? 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좋습니다. 뭐 네. 아마 이 자리에 모셔서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다음 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분당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 네. 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트 치다가 이제 그 60대 남성이 70대 여성. 70대 여성 2명을 이제 뭐 흉기로 찔러서 이제 숨지게 한 사건인데 40분 전까지 이제 그 경찰이 한번 체포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풀어주면서 40분 뒤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사실 경찰의 그거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네. 이번 주도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